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치앤볼츠 원과 2의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강재영입니다. 네,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귀엽고 꿈 많은 아이 소년으로 이렇게 자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근에 있는 경상대학에 법학과에 입학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생활법률, 뭐 법학개론, 회사법, 뭐 상법 여러 가지 과목들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조그만한 어떤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옮겨서 또 직장 생활도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접하게 된 아메이를 이렇게 알아보는 충분한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CLC라고 해서 코어 리더 코스죠. 이 코어 리더 코스에서 2009년 저도 6월에 CLC를 수료했던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벌써 횟수로는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되었네요.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CLC 과정을 아마 잘 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난주에 탱커화 강의를 너무나 멋지게 우리 체인나 리더님이 강의를 해주셨죠. 강의 내용에는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운동에서부터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이제 학습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품 애용, 사업 설명, 고객 관리, 이제 이 부분은 행동 과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신념까지 이렇게 가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싶다. 이 제품을 누군가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죠. 그 생각에 따라서 제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리게 되고,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도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품을 쓰는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행동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과정 등을 통해서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플래티늄 이상의 스폰서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신뢰도 쌓고, 그리고 이제 S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SNS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피드백 과정, 이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멋지게 강의해주신 체인나 리더님의 강의를 잘 또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다루어질 주제는 너치앤볼츠 1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너치앤볼츠 사전에 찾아보면 뭐 기초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츠는 나사와 앞나사와 수나사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골격을 세울 때 이런 어떤 너츠와 볼츠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다져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12가지 원칙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1시간 정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12가지 중에 4가지를 보면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설정, 명단 작성, 그리고 5번째는 만남과 초대, 6번째 사업 설명, 7번째는 지속적인 만남, 8번째는 사업 키우기, 그리고 시스템과 사업 도구, 네트워크의 어떤 균형,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자기 이미지, 이런 어떤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 난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어,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그거 파는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제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도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나 세일즈라기보다는 표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이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하는 어떤 보험 영업이라든지 자동차 영업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제 아메이가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들에 관한 사실은 매뉴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어떤 기기들을, 전자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만약에 사용 설명서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어떤 버튼을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조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메이는 60년 동안 미국에서 60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시작해서 지금까지 60년을 해왔던 사업이고 한국에서는 30년 동안 지속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탱코아와 너츠앤볼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치 사용 설명서죠. 아메이라는 제품을, 아메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오늘의 퀴즈는 뭘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퀴즈 먼저 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자, 여러분들 엔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출시되어 있는 견과류가 있어요. 하루 1견과라고 하는 그 견과류가 있는데 밤색깔, 브라운이죠. 브라운 어떤 봉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견과류가 있어요. 그 견과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추시면 우리 다이아몬드 박규영 리더님께서 추첨을 해서 아마 당첨자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초기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 초기에 먼저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아메이는 아메이만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메이 사업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떨까요? 그분들은 실제로 아메이 사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 초기 때는 이 사업을 알려주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직접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이는 아메이로 60년이 된 사업, 30년 한국에서는 30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가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직장인의 마인드, 기존에 자기가 했던 자영업, 이런 어떤 사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결과가 결과가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상당히 늦어지는, 즉,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매뉴얼대로 사업을 하시는 게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사업적인 어떤 권유를 함에 있어가지고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권유한다든지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개모임에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각종 동아리 모임은 그 동아리 모임이나 동창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아메이 사업을 직접 알리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런 어떤 사업 설명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부분으로 사업의 기회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바로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제 CLC 2시에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런 강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오후 2시에 뭐 산을 가자, 아니면 산책을 하자, 아니면 인근에 드라이브를 가서, 아니면 식사를 가서 여러 가지들이 같이 만나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또는 제품을 주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오히려 그와 같은 후원보다는, 제품 후원이나 사업적인 후원보다는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와 같은 미팅에 참석이 되어서 강의라든지 제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먼저 알고 확신이 서야만 그들에게도 나중에 똑같은 어떤 미팅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보다는 나은 사람을 후원하십시오. 자신보다 낫다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낫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도 자기보다 꿈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 자기보다 젊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나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은 어떤 경험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마인드라 그러죠.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를 후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업에도 크게 확장되는데도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나 세일즈나 아니면 직장인의 어떤 마인드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큰 어떤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얘기나 주식 얘기나 비트코인 얘기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잘 알지 못하거나 자기네 경험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메이 사업도 내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데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있는 어떤 상태에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와 같은 어떤 밸런스를 갖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부정적인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유의할 사항에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거나 또는 이제 혼자 사는 어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같이 있는 경우들은 한 분에게만 이렇게 사업을 전달하기보다는 부부를 같이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그들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업 초기에 먼저 유의하시면서 진행하시라고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메이 사업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여러 가지들 제품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플랜, 즉 수익 구조, 그리고 아메이가 가져다주는 어떤 수익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치킨집을 하든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치킨집을 가게 알아보고 가게에다가 기계 사서 바로 치킨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후라이드나 양념을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충분히 사전에 어떻죠? 그 지역의 시장 환경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동네 상권도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네의 어떤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동향은 어떤지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테이블당의 어떤 부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나의 어떤 수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재료를 조달하는 건 어디다 조달해야 되고, 어디로부터 내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레시피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업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충분히 알아보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배우는 단계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알아보고 나서 제품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창업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마케팅 플랜은 어떻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탱코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탱코화 다음에 너츠앤볼츠는 어떤 일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퀴즈 내셨던 부분에 있어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CLC에 모처럼 이렇게 우리 들어오셨던 김경훈 리더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당첨이 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배우는 단계를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실행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알리게 되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리게 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나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결과들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라고 하는 보너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난 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돈으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보내주는 리더십 세미나, 다이아몬드 여행, 에메랄드 포럼, 그리고 플래티늄 세미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여행들도 있습니다. 이런 보상을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넘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나누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곳간에 쌀이 넘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듯이 내 통장에 잔고가 넘치게 되면 이것들을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도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누는 단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단계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변에는 어떻게 하겠죠? 사업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럼 그분은 또다시 여러분들처럼 알아보는 단계와 배우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보상하는 단계, 나누는 단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이클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 시작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Y라고 봅니다. 저 Y가 뭐냐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지? 왜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자영업, 기존에 하고 있는 직장 생활 외에 내가 아메이라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해야 될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Y가 분명해졌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09년에 제가 사업을 알아봤을 때 어떤 이유로 저는 사업을 이렇게 알아본 계기가 되었냐면, 저는 이제 이런 직장을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한 이제 7, 8년 정도 시간 강의를 하다가 그때는 다시 이제 이렇게 직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3년 차 정도 되었는데, 제가 시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받는 수입의 어떤 형태가 학기에는 뭐 많은 부분이 수입이 들어오다가 방학이 되면은 이제 계절학기라고 해서 일부의 수입으로 들어오다가 또 학기가 개설이 되면 또 수입이 좀 들어오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입을 받게 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막상 직장을 들어가서 안정적인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라이프스타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잘 살고 싶은 어떤 욕구는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될 점에 저희 아내가 아메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에게 당신이 이 사업을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음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여러 리더님의 강의도 들어보고 이런 미팅도 참석해 보면서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월급이라고 하는 어떤 노동소득의 플러스 알파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인세 타입의 소득,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수입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가입해서 3%일 때는 9,000원 정도 캐시백을 받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9,000원이 9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9만원을 번 경험을 가지고 90만원도 만들 수 있고, 이 90만원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900만원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어떤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직장은 어떤가요? 내가 한 달에 300만원을 받다가 500만원도 만들 수 있고 1000만원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2천만원, 3천만원도 월급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는 거죠. 내가 회사의 오너가 아닌 이상은, 직장인은 그렇더라는 거죠. 수입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약간의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나은 어떤 여행을 다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의 Y들이 생기다 보니까 수입이 더 필요하네? 그리고 그 수입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인세 타입의 자산소득이 필요하네? 이런 어떤 Y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시간 확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확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는 시간에 저녁에 저녁 시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되겠죠. 기존에는 제가 그 시간 어떻게 썼느냐 보니까 주로 직장에서 마치고 나면 주변의 선배들,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시겠지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이제 회식하러 많이 다녔죠.
평구동으로, 초전동으로, 진주 같으면 하대동으로 막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하이에나는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막 어슬렁어슬렁 길을 활보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뭐 가정에 소홀해져서 미안하면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뭐 산책을 하고 또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주말에는 차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시간을 보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간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서 보내가지고는 내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내가 무언가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간 확보를 해야 되고,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간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많은 자본금,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월급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부동산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주식을 투자를 해서 노후에 어떤 자산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뭔가 돈이라고 하는 종잣돈이라는 거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저녁에 퇴근 이후의 시간, 그리고 주말에 내가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취미생활, 그냥 가족들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돈과 같은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자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바로 결단이라는 거죠. 커미트먼트. 이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결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전념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오롯이 내가 하나에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으로 약속 또는 책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어떤 나의 직업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받는 수입, 이 수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내가 결단, 전념, 헌신, 약속을 다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더 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이 아메이라는 사업이었고, 그 아메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함께 이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 외에 아메이라는 사업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내 파트너들과 내 스폰서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바로 재정적인 자유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탱크화를 해야 되는데, 탱크화 10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다니는 시간 외에 저녁 시간에, 주말 시간에 나는 이런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 원칙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시간과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 지불이라는 게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업 초기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는 어떻죠?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고민해야 되죠. 점포도 구해야 되죠.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죠. 점포 안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인테리어 안에 여러 가지 집기도 다 넣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업 시작하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업의 행동이라고 하는 탱크화가 무엇인지 그 10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워온 것들을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훈련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한 나의 대가를 지불해 가는 것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성공해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간의 포기와 유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말마다 이렇게 놀러 다니는, 캠핑을 가고 또 이렇게 산으로 가고 또는 낚시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이와 같은 것, 아니면 내가 그냥 재밌게 이렇게 봤던 어떤 책, 그냥 소설책, 영화,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은 포기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리라 라고 해서 유보해 본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꿈 가꾸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에 이제 너체벌스 두 번째는 꿈 가꾸기라는 거죠. 꿈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메이 사업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Y라고 말씀드렸죠. 그 Y가 바로 꿈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공자의 자질은 꿈꾸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했지? 라는 있던 Y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 하우스죠. 드림하우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꾸미고 싶은 인테리어. 어떤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와인바가 될 수도 있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서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곳을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옷이나 가방을 좋아하시거나 신발을 좋아하시는 여성 리더님들은 드레스룸을 멋지게 또 꾸며놓고 싶겠죠. 이런 어떤 드림하우스에 대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니고 싶은 여행지,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스폰서님과 함께 다니고 싶은 여행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전에 저도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국내에도 너무 좋은 데 많잖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삼천포에도 가고, 하동에도 가고, 지리산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뭐, 캐리비안도 가고, 막 이런 각각의 어떤 여행지들이 국내에도 갈 데가 너무 많아. 해외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국내도 다닐 때도 너무 많아. 이런 생각들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먼저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보여지는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야, 나도 진짜 저렇게 멋진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 꿈을 가지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크루즈, 이제 보이시죠? 제 꿈보드판에 처음으로 저 크루즈선을 딱 하나 붙여놨었거든요. 2009년, 2010년 이렇게 사업 시작할 때. 그런데 이 크루즈 사진을 붙일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저런 배를 타고 싶지만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상상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그냥 사진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오려놓아서 붙여놓은 것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이런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꿈은 꿈꾼 대로 그 이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보상, 자동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드레스, 또 가전제품들 한번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가꾸고 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크고 가치 있는 꿈, 구체적인 꿈, 그리고 그 꿈을 가시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드림코아 팀에서 여러분들 비전 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미니 캔버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번에 우리 최인아 리더님 멋지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접했다라는 거죠. 저도 제 주변에 미니 캔버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비전 보드를 만들었다라고 주변 분들, 지인분들에게 알렸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어떤 앱에 관한 정보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들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걸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저는 제가 요즘에 가장 필이 꽂혀있는 단어가 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경주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명마들을 다 제껴버리고 경주에서 1등하는 말, 바로 그 말을 우리는 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다코스를 좋아하냐면 이 드림코아 모든 리더님들이 정말 명문가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우리가 이 아메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그리고 꿈을 깨워내어가지고 그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아메에서 다코스가 되기를 원하는, 다코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 다코스라는 단어를 저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 역시 이제 이런 어떤 다코스라는 꿈을 가지고 독서 킬러, 한 달에 4권 책 읽기, 그리고 이제 저런 어떤 사진에 나와 있는 복권을 만들어 보기, 연말에 보너스 받기, 그리고 올해 시드니를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전문가가 되고 내년에 이제 다이아몬드 링으로 바르셀로나를 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많은 분들이 만들어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셨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내고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연 맞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백스의 건강한 눈을 위한 트리플 아이 케어 프로모션에서 제공되는 디바이스의 이름은 땡땡 디바이스입니다. 그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 세우기. 꿈을 만들었다면 그 꿈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목표 세우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꿈에다가 달성 시한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꿈을 가진 사람이 10%밖에 없대요. 10%밖에 안 된답니다. 이미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10% 내외 이제 일단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10% 들어가 있는 리더님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가진 그 꿈을 가지고 목표로 구체화시켰다면 3% 내외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목표만 세운다면 성공자 3%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꿈만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몽상가가 된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몽상가가 아니라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한 달을 보냈더니 저절로 성취되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120% 충분히 좀 너무 불가능한 목표는 또 목표가 아닌 거죠. 충분히 크되 한 120%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목표는 내가 저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이렇게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들 리더방에 제가 이런 어떤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이라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이와 같이 목표를 생각하고 시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냐면 한국 최초로 부자학을 대학에서 공식 과목으로 개설한 한동철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루 24시간, 24시간 중에서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의 관점에서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시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승 비결에서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찹니다.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 때는 오로지 축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도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공을 차거나 또는 골프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이런 모든 구기 종목에서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죠. 즉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고 싶죠?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하루 중에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열려야 한다는 거죠. 목표가 다른 것에 가려지게 되면 그에게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송 회장님은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글로 적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루 중에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자, 명단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명단 작성을 처음에 이렇게 듣게 되면 와, 이제 뭐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처음에는 명단 작성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단 작성은 예전에 아마 그때 이현진 리더님 CLC 강의 한번 돌려서 보면 신들러 리스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태인들이 히틀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거죠. 거기서 한 명의 이제 독일 사람이 그 유태인들을 살려서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그럴 때 이제 그 명단 하나하나를 작성하는, 좀 우리가 그런 살생부가 아니라 살려내는 생명부죠. 생명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단 작성도 뭐냐면 주변에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 정말 여행을 다 많은 곳을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무작정 여러분들이 그룹별로, 가족별로, 친구별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동창회별로, 그 다음에 여러 각종 했던 취미 동아리별로 한번 적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은 바로 만남과 초대라는 거죠. 아, 만남과 초대 이전에 여러분들 앞서 제가 퀴즈 드렸던 그 어려운 문제, 디바이스죠. 그죠? 어떤 디바이스죠? 바로 I 디바이스입니다. I 디바이스 맞추신 분, 예, 이경미 리더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경미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자, 만남과 초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명단 작성을 하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나는데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그분에게 이제 만남을 하기 위한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자세로 내가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느냐. 바로 당당하고 주도적인 자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그리고 호기심에 대한 유발,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기회적, 즉 그분에게 내가 기회를 제공한다, 즉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진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전화나 만나서 얘기를 하냐면 FRM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패밀리, 즉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아큐페이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레크레이션 여가 생활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어떤 시간으로, 평일날 저녁에는 어떤 시간으로 보내는지, 가정주부라면 낮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또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 재정적인 상태에 어려움은 어떤지, 아니면 여유는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사업 설명을 하기 전 단계에 마치 우리가 밭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밭에다가 이렇게 채소나 또는 여러 가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 뿌리기 전에 중요한 거는 바로 밭의 흙이라는 거죠. 그 흙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바로 만남과 초대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의 대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질문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방법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P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여러분들 어려운데 여러분들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그 어플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2월에 보상 판매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158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지금 이제 한 19만원, 18만원 할인 판매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상 판매, 그리고 기존에 물론 이제 구형 이제 엠모스피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보상 판매로 진행되는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슬로건은 땡땡땡땡 엠모스피어 스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또 퀴즈의 당첨자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바로 아메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고, 인터넷 쇼핑몰을 바로 개업하는 것, 즉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도 확보하셔야 되고, 사전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 사업가다운 자세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열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사업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해서 누군가에게 하기 전에는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설명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모든 부분들은 스폰서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2분 정도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풀플랜으로 사업 설명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브론즈 빌드, 그리고 이제 그 장소라고 해서 스마트 오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한 짧은 또 사업 설명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스폰서님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만남과 초대입니다. 석세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걸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꿈과 목표를 정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변에 이 선물을 드릴 분들 명단을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과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 부업을 하겠다, 소비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눈높이에 맞춰서 팔로스루 또는 팔로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들은 사업을 하겠다, 소비를 하겠다, 여러 가지들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그분들에게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복제를 시켜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석세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팔로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48시간인데 짧은 기간 안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호기심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설명 후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어머니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CLC 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스폰서님들이 도움을 드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8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셔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사업 키우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알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제 알아보는 단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그 사업을 점점 키워가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어떤 방법들이 바로 사업 키우기다라는 거죠. 어떻게 키워나가냐면, 첫 번째는 내가 제품을 먼저 애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암에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먼저 경험을 해야만 상대방들에게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이렇게 진실된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애용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품 애용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8명은 이제 소비를 하겠다 그러고 2명 정도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어떤 방법으로, 즉 소비자 관리의 바퀴와 후원의 바퀴를 동시에 이렇게 돌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점점 확장시켜져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회계연도부터 발생했던 브론즈 빌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내 다운에 3명의 6% 이상 그룹이 있고 전체적으로 합이 15% 이상 400만점이 되면 기존에 내가 받는 달성월의 후원수당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최초 달성한 월로부터 18개월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 달성된 리더님들은 계속해서 브론즈 빌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아메이 사업은 왜 이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냐면, 메칼프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이론이죠. 내가 한 명한테 알렸더니 그 한 명이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 그 한 명이 누군가에 알릴 때 내가 알린 그도 알리게 되고 나도 알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명에서 10명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은 제이커버 국스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확장되는 어떤 그림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시간이 오실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other people, other time. 나 혼자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결과물들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어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 문제입니다. 마지막 퀴즈 문제는 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설날 맞이 M-by 뉴트리라이트 땡땡땡땡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설날 맞이 프로모션인데 M-by 뉴트리라이트 땡땡땡땡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그 프로모션에 아마 앱 열어서 보시면 충분히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먼저 이렇게 맞추신 분들이 뒤에 아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또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은 시스템과 사업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이 사업은 미국에서 60년, 한국에서 30년의 노하우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른 일들은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러고 나서 내 사업체를 차려야 돼. 그래도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리스크는 충분히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미 30년, 60년 동안의 성공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또는 우리 드림코아의 시스템이 그리고 드림월드 그룹의 어떤 시스템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시스템과 사업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시스템과 어떤 사업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탱콰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너치앤볼츠라고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 탱과와 너치앤볼츠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배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실행해 볼 수 있겠죠. 행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이 쌓여서 행한 결과물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를 가르치게 되면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리더를 만들게 되는 이와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런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이자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라고요? 복제 사업이자 교육 사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죠? 정말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그 아이템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본금도 있어야 될 거고,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동업자나 또는 직원들도 있어야 될 거고,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어떻죠? 다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알려서 받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에서부터 10개까지, 그것도 전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업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범한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되는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벌써 3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91년도 5월 1일 달에 이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라고 하는 코리아가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FC의 김일 오용욱 이 두 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분 이하에서 많은 성공자들이 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분들이 30년의 노하우를 지금도 현역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성공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서 따른다면 우리 또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다. 그리고 창립자의 철학이 너무나 가치관이 훌륭하다라는 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 일은 helping people, 누군가를 도운다는 것이 live better lives.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의 기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들이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 보조 자료, 책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스폰서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시스템이고 사업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10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균형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짜는 일이다라는 거죠. 네트, 그물, 워크 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밸런스,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가입된 사람이 또 그를 후원자로 해서 또 가입을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인을 중심으로 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가입되는 사람들, 이를 우리는 퍼서널이라고 그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윕스, 바로 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뎁스, 깊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후원했던 사람을 또 후원자라고 또 그 사람을 후원자로서 후원자로 내려가는 방식.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을 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될 때는 반드시 스폰서와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해 가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수익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방법.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 배워야 될 기술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인간관계 기술이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가장 힘든 게 뭐죠? 사실은 대화가 안 되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라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오니까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다 보니까 서로가 인간관계가 단절, 즉 불행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장이 바로 이런 드링크와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아마 여러분들 리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늘 미소,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들, 이와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대화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까지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다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그럼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자, 요즘에 그런데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한 채널이 되죠. 예전에는 무조건 만나서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했는데 지금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카카오톡 또는 요즘에는 최근에 유튜브까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댓글로 의사소통하고 계시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다정리더님께서 퀴즈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축하하고 인정하고 또 축하받은 사람들은 또 감사하다라고 또 인사하고 이런 게 이제 의사소통의 채널이 이와 같이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채널에 있어서 SNS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가 뭡니까 네이버에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단어가 있어서 문장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짧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SNS 지켜야 될 예절 10가지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1. 참은 인이죠. 아무리 나의 글이 조회수가 저조하다 할지라도 꾸준히 글을 올리는 것이니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로의 정성들이 올린 글을 그 앞글과 뒷글까지 끝까지 읽어주니 이것을 의라고 한다. 예. 재밌는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을 쓴 이에게 간단하게 리플이라도 달아 감사의 뜻을 전하니 이것을 예의라고 한다. 예라고 한다. 그리고 지. 웃기는 글을 쓰기라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작은 미수에도 리플로서 답하는 아량을 깨달았으니 알았으니 이것을 지라고 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어떤 지를 알려드리면 댓글로서 또 아량으로 그죠? 알았다라고 하는 댓글 하나 좀 필요하시겠죠? 다섯 번째 신. 비록 자신의 글을 읽어주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글을 쓰니 이것을 신이라고 한다. 알아줄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를 신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화. 남의 글에 논리적인 하자가 있거나 독단적이거나 치졸함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반론하거나 비평을 가하지 않고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리플하는 인내심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로 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겸. 퍼옮기고 싶은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혹시 먼저 퍼옮겨진 것이 아닌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중복이 안 될 때에만 퍼옮기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자료가 많더라도 혼자서 홈페이지를 막 도배질하려 들지 않아야 하니 이를 겸이라고 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양. 방문자로서 타인 혹은 타단체의 흠을 찾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집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게재물에 올리는 횟수도 하루에 1, 2건 이하로 스스로 줄이며 손님의 분수를 조심스럽게 지켜나가야 하니 이걸 양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노력. 자신의 올린 게시물에 착오가 없는가 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며 보다 알찬 내용을 갖추기 위해 수정과 보완을 계속하니 이것을 노라고 한다. 노력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입니다. 발을 정인 거죠.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불이익을 주게 되면 주저없이 게시물을 내리거나 내용을 고치니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렸는데 상대방이 이 사진은 내가 올리기를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진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발을 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SNS에서 지켜져야 될 예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밴드에서 댓글을 달거나 리플을 다는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요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훨씬 더 성장하게 만들게 되고 때로는 또 내가 좋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다가 멈추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할 때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아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각자의 또 유튜브를 찍고 계시는 리더님들이 많을 건데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여러분들 끝까지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자,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자세입니다. 사실은 바로 내공이라고도 하죠. 그 첫 번째가 배우는 자세,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 끈기 있는 자세,
당당한 자세, 열정적인 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소대나무 이야기 들으셨죠? 모소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5년이 이렇게 계속해서 뿌리만 내린다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내적 자세, 내공을 키우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뿌리를 아주 내렸던 그 모소대나무가 어느 날 새싹이 나고 돋아나는데 2년 안에 엄청난 높이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 사업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는 아메이 사업을 2년을 했다, 3년을 했다, 아니 5년을 했다, 아니 나는 10년을 했다. 그러나 결과가 없다. 그게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5년 또는 10년 이런 어떤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환경에 적응을 해왔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러분들의 운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면 올해 아마 여러분들의 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이 여러분들의 내공과 맞닥뜨려졌을 때 폭발적으로 모소대밭처럼 쭉쭉 성장해서 한 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파운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다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내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내공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머틀도사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머틀도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아마 머틀도사 잘 모르실 거예요. 머틀도사의 스승이 머틀도사를 가르칠 때 머리 세우는 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일어나면 청소하는 것,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 밥하고 가마솥에 밥을 아치는 것, 이런 것들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화가 나면 이제 머리를 세우는데 절대 뭔가를 마술을 이렇게 일으킬 수 없는 것들로 자제를 시킵니다. 근데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쌓여가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초기에 이 서성이 많은 것들을 알려줘서 마술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 버리면 그를 적으로 삼고 있는 도사가 이 머터리가 많은 어떤 마술을 가지고 있거나 도수를 가지고 있거나 바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실력을 감추고 내공을 쌓는 것으로만 머터리를 키우는, 교육시키는, 훈육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화에서 저는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초기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보통 뭐라 그러죠?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보면 계속 아메이 사업 1년 하고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없는 고통이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의 고통이 있다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적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에 힘쓰시는 분들 힘내라고 제가 응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이미지, 바로 외적 이미지 관리라는 거죠. 사업가다운 복장, 단정한 헤어, 액세서리, 메이크업.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표정과 이분들의 어떤 자세를 보면 정말 어느 글로벌 CEO들 못지않게 뭐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외적 자세와 이런 어떤 미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외적인 자세를 갖추면 정말 아메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빅 비즈니스의 어떤 크기가 이런 모습에서, 이런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글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글은 멘토의 수첩이라고 하는 밴드에서 제가 발췌한 글입니다. 요즘엔 하도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논문을 쓸 때 저작권을 위배되는 표절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미리 표절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 멘토 수첩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이 사방에 30cm의 나무통에 보리를 한 톨 심은 거라는 거죠. 사방 30cm의 나무통에 보리를 심었다. 한 톨에 보리를. 자, 그런데 여름에 싹이 터서 자라는데 실험실에서 자란 보리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보리 몇 알이 겨우 열렸을 뿐 빈약하고 형편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통을 깨고 보리의 뿌리의 길이를 재봤더니 자그마치 11,200km가 된다는 거죠. 11,200km. 상상이 됩니까? 키로를 쟀다는 게 저도 갑자기 조금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 사이 왕복 800km나 14번이나 오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종일 실험을 하느라 공기는 퀴퀴하고 환기도 잘 안 됐을 거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리는 귀엽고 열매를 맺으려고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려서 그 수분과 영양을 최대한 흡수했다라는 거죠. 그 보리는 부잣집에 널찍한 정원에 핀 장미를 시샘하지도 않았고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그 보리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냐 라고 소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시영 박상민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에드워드 호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공자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지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발장을 끼고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에 1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에도 아직도 ING 중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름 되면 좋아지겠지. 겨울 되면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팅을 만들고 이런 유튜브 라이브를 찍고 때로는 이제 마산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또 줌으로 붐미팅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붐미팅을 하고 요리 미팅을 하고 여러 환경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쌓아지고 있고 2021년에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었던 2020년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시도한 노하우가 있듯이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에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을 정착을 해서 오프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프라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온라인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작년에 알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온라인을 좀 더 어떻게 활성적으로 만들까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하는 거죠. 오프라인이 됐을 때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믹스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아바그름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늘 같이 SNS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뿌리를 내려가고 마치 여기서 말하는 보리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당장의 결과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뿌리 내렸던 어떤 결과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맞아지면 위로 올라오는 열매와 새싹들은 정말 많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바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환경을 탓하고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없는 단계까지 행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과 단점들을 알게 되었고 대면의 한계를 비대면으로 채우고 비대면의 한계를 한계가 아닌 장점으로 변신시키기도 해왔다라는 거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처럼 역풍을 기회로 오히려 삼을 수도 있고 그 진정한 기회를 쉽게 알아보고 잡을 수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고 믿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과 우리 드림코아 사업과 더 크게 나아가서 남의 사업이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또는 어색하게 좀 전달된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된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다 잘 알아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작년 1년 너무나 멋지게 우리 드림코아 팀이 잘 버텨왔고 성장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은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어떤 원년이 되는 2030년을 준비하는 2029년에 모두가 다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저희가 우리 박기용 리더님, 문은영 리더님, 강지영, 윤영영 리더님 그리고 많은 리더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